다니며 그렇기에 여기에서 중심을 맡아 구성원들을 지키고 이끌어야 하는 가장은 항상 그 누구보다도 더 많이 분발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역할은 언제나 경험이 많고 노동에 대한 생산성이 높은 어른들이 맡아왔는데요. 하지만 이는 그저 보편적인 것일 뿐, 비록 소수이긴 하나 피치 못한 사정으로 어린 나이에 가족을 책임지고 있는 열악한 케이스도 존재하며, 이 같은 상황에 놓여진 사람들은 보통 소녀 또는 소년 가장이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단어는 스포츠에서도 자주 쓰이는데, 그런 의미로 오늘은 18살의 어린 나이에 NBA 데뷔해서 일찍이 리더를 맡고 자신의 팀을 어떻게든 살려보고자 열심히 노력 중인 농구계의 소년가장 데빈 부커 선수를 소개해볼까 합니다. 그는 데뷔 1년차부터 이미 수많은 슈퍼스타들에게 칭찬을 받으며 장차 미래의 NBA를 대표할 유망주로 엄청난 주목을 받았는데요. 루키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앞에 견제가 있든 말든 항상 패기있게 슛을 던졌던 부커는 끝내 과거 레전드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한 기록들을 세우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눈부신 활약 뒤에는 언제나 공허함이 밀려왔으니, 대체 그는 무엇이 마음에 들지 않길래 매년 시즌이 끝날 때마다 이리 불행한 표정을 짓고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96년) 미국 미시간주의 그랜드 래피즈라는 도시에서 태어난 데빈 부커는 흑인과 멕시코계의 핏줄을 가진 혼혈 아이였으며, 당시 그의 아버지는 비록 32경기밖에 뛰지는 못했지만 제법 많은 출장 시간을 가지고 벤치에서 주전자리까지 올라갔던 NBA 선수였습니다. 하지만 재계약을 따내지 못하는 바람에 결국 그는 가족의 경제를 부양하고자 할 수 없이 혼자서 유럽 리그로 떠났고, 이때 1살도 되지 않았던 부커는 엄마의 보살핌 아래에서만 유년기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확실히 운동선수의 유전자를 가져서 그런지 부커는 일찍이 농구에서 꽤나 특별한 재능을 보였는데요. 12살 때 이탈리아를 방문해 생애 처음으로 아버지의 경기를 인상 깊게 관람했던 그는 이를 계기로 더욱더 농구선수에 대한 꿈을 확고히 가졌다고 합니다. 이런 아들의 결심에 감명을 받은 아버지는 그 꿈을 이루어주기 위해 그해 시즌이 끝나자마자 은퇴를 선언한 뒤 미국으로 건너가 부커의 잠재력을 상세하게 지켜보기 시작하였고, 그로부터 몇 년 후 부커가 고등학교 1학년을 끝내는 시점이 되었을 때 아버지는 그를 반드시 NBA에 보내고자 자신이 직접 트레이닝 시키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당시 이 둘은 이제까지 각자 따로 살고 있었지만 아내를 어렵게 설득해서 아들을 자기 집으로 데려간 아버지는 동시에 전학까지 완료시켜놓고 그 즉시 계획해놨던 지옥 훈련들을 시작하였는데요. 학교를 다니면서 아버지의 개인 지도까지 받아야 했던 부커는 셀 수 없을 정도의 무지막지한 슈팅 연습과 신체 단련, 그리고 심지어 상대의 더티 플레이에도 강하게 맞서는 깡따구까지 등 험악한 프로 세계에서 살아남기 위해 필요한 요소들을 3년 동안 모두 습득해 나갔습니다. 그로 인해 매년 비약적으로 성장하게 된 부커는 고등학교 2학년 때 평균 22.8득점, 3학년 때에는 29.7득점, 그 다음 마지막 4학년 졸업반 때에는 32.8득점을 기록하면서 미국 엘리트 유망주 반열에 들어서게 되었고, 또한 그러한 높은 수준의 선수들만 초청을 받는 캠프에도 여러 번 참가하여 자신의 실력을 스카우터들에게 유감없이 보여주었습니다. 이에 그는 명문으로 손꼽히는 켄터키 대학교에 진학할 수 있게 되었고, 여기에서도 어김없이 정교한 슈팅력을 자랑하였는데요. 미들슛과 3점슛, 그리고 속공에서 주로 실력 행사를 했던 부커는 비록 벤치 멤버로만 기용되긴 했지만 그래도 평균 득점 부문에서 팀 내 1등 선수보다 단 1점밖에 부족하지 않았을 정도로 출전 시간 대비 높은 득점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덕분에 켄터키는 14개의 학교가 속해있는 지역구에서 무패 우승을 이루어냈으며, 이때 부커는 최고의 벤치 멤버로서 식스맨 상을 받고 전체 대학 토너먼트에 나가 4강까지 팀을 진출시켰습니다. 이러한 성공적인 업적에 자신감을 가진 그는 곧바로 2015 NBA 드래프트에 참가하였고, 여기서 13등으로 상위권 순위에 뽑혀 피닉스 선즈의 유니폼을 입게 되었는데요. 이날 아버지 멜빈 부커는 아들 데빈 부커의 NBA 입성을 축하하며 지난 3년 동안 훈련 지도에 쏟았던 자신의 노력이 절대 헛되지 않았음을 기뻐하였습니다.
2015년 10월 28일 자신의 생일보다 이틀 더 일찍 열린 개막전에 18살의 나이로 출전하게 된 데빈 부커는 NBA 역사상 대학을 거쳐서 온 선수들 중에서 데뷔를 가장 빨리 치른 선수가 되었고, 이것은 그가 앞으로 세울 슈퍼스타급의 잠재력이 보일 만한 기록들 중 첫걸음이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정확히 2달 뒤 부커는 주전 멤버로 입지를 완벽히 잡아내고 자신의 진가를 하나둘씩 발휘하기 시작하였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도드라졌던 것은 바로 한치의 흔들림이 없는 점프샷이었습니다. 교과서라고 불려도 무방할 정도로 그의 슈퍼문 형태와 타점, 그리고 공을 던지는 타이밍에 있어서도 어색함과 비효율적인 측면이 하나도 없었고, 심지어 정확도마저 수준 이상이었기 때문에 3점 같은 경우 오픈 찬스 때에는 이미 그건 던지기도 전에 들어간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게다가 드리블 도중에 쏘는 슈팅인 미들 점퍼 기술 또한 꽤나 숙달된 상태였으며, 앞에서 상대가 심한 견제를 하고 있어도 빈틈이 조금이라도 있을 시 언제나 자신만만하게 뛰어올라 슛을 성공시켰던 부커는 이러한 대범함으로 30점 이상의 고득점을 6번이나 창출해냈습니다. 이로써 그는 많은 팬들에게 열렬한 응원을 받으며 피닉스 선즈의 떠오르는 태양으로 여겨졌고, 루키들 중 베스트 5에 선정되기까지 하였는데요. 또한 10대의 나이로 루키 시즌에 통산 득점 1000점을 넘긴 역대 4번째 선수가 되면서 이와 똑같은 기록을 가진 기존의 슈퍼스타 코비 브라이언트와 르브론 제임스, 그리고 케빈 듀란트처럼 데빈 부커도 그들 못지않은 훌륭한 선수가 될 것 같다는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르브론은 공식 인터뷰 자리에서 부커를 최고의 유망주로 뽑아주었고, 그 이외의 다른 스타 플레이어들에게도 극찬을 받았던 부커는 이 기세 그대로 2년차에 나가 더 나은 활약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는 일반적인 슈팅뿐만 아니라 예측하기 어려운 움직임과 박자까지 가미해 상대를 교란하며 점프샷을 날렸고, 블락을 피하기 위해 몸을 뒤로 빼서 던지는 페이더웨이, 그리고 상대를 등지고 미는 포스트업 행위 도중 시전하는 턴어라운드 페이더웨이 등 그는 점프슛을 가지고 응용할 수 있는 모든 기술들을 선보였으며, 이에 상대 수비수들은 점점 늘어나는 공격의 가짓수에 잔뜩 긴장을 머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이미 슈팅 말고도 준수한 운동 능력과 뛰어난 농구 IQ를 지니고 있었기에 만약 상대방이 점프슛을 블락하려는 데에만 집중하고 있다면 부커는 언제나 그 심리를 역으로 이용해 주저없이 드리블 돌파를 감행하였고, 게다가 워낙 집중력이 좋고 강심장이다 보니 몇 초 안 남은 중요한 상황에서 버저비터 같은 클러치샷을 성공시키는 건 그의 전매 특허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직 2년차밖에 되지를 않았음에도 팀 내에서 가장 높은 평균 득점을 세우는 중이었던 부커는 곧바로 피닉스 선즈의 실세가 되었고, 그러다 2017년 3월 24일에 대박 사건을 터뜨리고 마는데요. 이날 그는 놀랍게도 동부에서 1등인 보스턴 셀틱스를 상대로 혼자서 무려 70득점이라는 상상치 못한 기록을 세우고 말았습니다. NBA 역사상 한 경기에 70득점 이상을 뽑아냈던 선수는 과거 코비 브라이언트를 비롯한 5명에 불과했는데, 부커는 이 슈퍼스타들의 대열에 최연소로 이름을 올렸으며, 실제로 정확히 1년하고 하루 전에 펼쳤던 코비 브라이언트와의 맞대결 이후 그에게 선물로 받았던 보라색 농구화에는 비 레전더리, 전설이 되어라라는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정말로 부커는 자신과 똑같이 드래프트에서 13번째로 뽑혔던 레전드 코비의 말처럼 NBA에서 역대급 전설이 될 만한 기록을 세웠고, 그 다음 3년차에는 평균 24.9득점과 3점슛 콘테스트 우승까지 달성해내면서 명실상부 리그 최고의 슈터로 올라섰는데요. 이와 동시에 그는 시즌이 끝난 뒤 프랜차이즈 스타가 되어달라는 의미로 피닉스 구단으로부터 총 1억 5,800만 달러의 5년짜리 최대치 계약을 받아냈고, 그로 인해 부커가 슈퍼스타급의 잠재력을 가졌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그저 단순히 잠재력에 불과할 뿐, 부커가 달성해낸 업적 중 미래의 슈퍼스타가 될 만한 실질적인 것은 아직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3년 차의 어린 나이에 구단을 이끄는 대표가 되었지만 정작 팀의 성적은 완전 개차반이었습니다. 서부 컨퍼런스에서 14등, 15등, 15등.
부커의 위협적인 득점력과는 반대로 꼴찌를 2번이나 연속으로 해버린 피닉스는 NBA 먹이사슬에서 최하위로 전락해버렸고, 솔직히 부커를 제외한 나머지 멤버들의 경기력은 정말 눈뜨고는 못 봐줄 지경이었습니다. 사실상 피닉스는 부커의 원맨팀이나 다름이 없었기에 그는 득점뿐만이 아니라 동료들의 움직임까지 조율해야 하는 패서와 볼 핸들러의 역할까지 도맡아야 했는데요. 그런데 스피드를 비롯한 운동 능력이 그저 평범한 수준에 불과하다 보니 돌파를 자주 시도하지 않고 지나치게 장거리 슈팅에만 의존해서 득점을 창출하였고, 게다가 하필 제대로 된 조력자와 콤비 플레이어가 없었던 터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강해져만 가는 수비수들의 압박에 점점 비효율적으로 변하게 된 그의 득점력은 단순히 숫자만 높아졌을 뿐 승리 기여도에선 거의 최저였습니다. 심지어 수비는 자동문이라고 불려도 할 말이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상태가 안 좋아서 평소 그의 경기력을 부정적으로 보는 팬들이 다소 있었으며, 이러한 시선은 어느 날 SNS에 올라온 부커의 조롱 섞인 글로 인해 더욱더 악화되고야 말았는데요. 거기다 4년차 18-19 시즌마저도 서부 꼴찌라는 참담한 결과를 내자 이제 사람들은 그를 스탯만 높은 거품이라고 부르며 잠재력에 대해 별다른 기대를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당시 피닉스 팬들은 드래프트 1순위로 들어왔던 디안드레 에이튼이라는 선수와 데빈 부커와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했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가장 기초적인 스크린 플레이부터 이미 둘의 호흡은 전혀 맞질 않았으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스타팅 멤버의 자리에 있는 이 두 선수가 수비까지도 서로 노답이다 보니 여전히 팀은 패배에 패배를 거듭하며 밑바닥에서 헤어나오질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루는 부커가 팀의 리더로서 에이튼의 잘못된 플레이에 대해 지적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는 결국 서로 간에 언성이 높아져서 욕설을 내뱉는 싸움으로 번졌으며, 이거 말고도 다른 신인 선수가 감독의 지시에 불만을 가진다거나 경기 중에 일어난 부커의 폭력적인 과민 반응 등 계속되는 연패의 피닉스의 분위기는 점점 어두워져만 갔습니다. 전력 보강이 제대로 이루어지질 않은 탓에 아직도 공격에서 모든 역할을 부담하고 있었던 데빈 부커는 혼자서 59득점을 터뜨려도 33점 차로 대패하였고, 그 다음 두 경기에서도 50점과 48점이라는 어마무시한 고득점을 냈지만 정작 팀을 승리로 이끌진 못했습니다. 그 정도로 피닉스의 경기력은 막장에 치달아 있었으며, 한편 이 와중에 뼈 빠지게 뛰어다녔던 소년가장 데빈 부커는 결국 발목을 접질러 버리고 끝내 18-19 시즌을 꼴찌로 마감하였습니다. 실망스러운 결과였지만 새롭게 맞이한 5년차 19-20 시즌은 확실히 달랐습니다. 그동안 절실하게 필요했던 수준급의 포인트 가드를 영입한 덕에 드디어 부커는 패서의 역할을 어느 정도 내려놓을 수 있게 되었고, 그로 인해 피닉스의 공격 흐름은 과거보다 훨씬 더 유기적으로 흘러갔습니다. 비록 시즌 초반에 디안드레 에이튼의 약물 적발로 인한 25경기 출장 정지로 분위기가 안 좋긴 했지만, 그래도 이번에는 전력 보강이 잘 이루어진 덕에 의외로 시작부터 많은 승리를 거두어냈습니다. 그 중심에는 당연히 데빈 부커가 있었으며, 이전보다 득점 과정이 눈에 띄게 효율적으로 변한 그는 2020년 1월 24일까지 총 42경기를 소화하는 동안 평균 26.7득점에 50.9%라는 슈팅가드 대비 매우 높은 필드골을 기록하였고, 자유투 또한 한 경기에 평균 7개나 얻어내면서 92%의 성공률로 팀 승리에 많은 기여를 하였습니다. 이제까지의 커리어에서 가장 행복한 농구를 하는 중이었던 데빈 부커. 하지만 이틀 뒤 그는 비극적인 소식 한 통을 듣게 되는데요. 그건 바로 자신이 존경해왔던 레전드 코비 브라이언트가 헬기 추락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도 갑작스러운 일이라 모든 농구 팬들은 충격을 금치 못한 채 눈물을 흘렸고, 그의 죽음에 대한 추모 행렬은 분야를 막론하고 전 세계적으로 행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일정이 잡혀있던 NBA 경기장에서도 24초 동안 코비를 위한 추모가 행해졌는데, 당시 그 자리에 서 있었던 데빈 부커는 5년 전 코비에게 선물 받은 농구화를 신은 상태로 그에 대한 조의를 표하였습니다.
이날 36득점을 기록했던 부커는 그 다음 경기에서 32득점으로 29점 차 대승을 거두었으며 동시에 자신의 우상이었던 코비를 넘어 NBA 역사상 네 번째로 빠른 나이에 7,000점을 달성한 유망주가 되었는데요. 그 이후에도 팬들의 뜨거운 응원 아래 슈터로서 좋은 모습을 보였던 그는 마침내 생애 처음으로 올스타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어냈습니다. 과거 코비 브라이언트가 농구화에 적어주었던 비 레전더리 전설이 되어라. 그 경지에 도달하기까지 필요한 수많은 업적들 중에서 데빈 부커는 이제 막 올스타로 첫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남은 건 크게 봤을 때 득점왕과 MVP 그리고 우승 트로피 정도가 될 수 있으며 아직 플레이오프 진출조차 해보지 못한 그에게 이 세 가지는 아마도 현재로선 허황된 꿈으로 보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겨우 23살밖에 안 됐고 이미 NBA에서 10손가락 안에 드는 공격수이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나은 전력 보강으로 훌륭한 파트너를 만나게 된다면 그의 커리어는 금방 황금기를 맞이할 수도 있을 텐데요. 과연 데빈 부커는 자신의 우상이었던 코비 브라이언트처럼 그도 먼 훗날 은퇴하는 시점에서 레전드로 기억될 수 있을지